미래기술 트렌드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안될과학의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미래기술 이야기를 좀 나눠보기 위해서 또 어렵게 모셨습니다. 문화기술대학원의 우은택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네, 간단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문화기술대학원에서 가상현실, 정강현실 연구하고 있는 우은택이라고 합니다. 야, 사실 굉장히 재밌는 분야거든요. 예. 근데 이 분야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랫동안 했죠. 예, 뭐 사실 굉장히 또 붐이 일었다가 네. 지금은 또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약간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제가 알았으면 이 자리에 안 왔을 텐데. 학생들한테 희망을 주셔야 되는데. 네. 희망을 학생들이 찾아야 될 텐데 오늘 한번 찾아가 보시죠, 같이. 예, 오늘 희망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사람들이 저한테 묻는 것 중에 이런 주제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가 망했나?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잠깐 반짝했는데, 네. 뭐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런 얘기 많거든요. 불과 2년 전에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뭐 그 관심이 한 1년 정도 지속된 것 같고, 맞아요. 그 기간 동안은 제 연구실 전화통이 굉장히 바빴는데, 요즘은 굉장히 한가해졌습니다. 그러시군요. 좋은 측면 또 있네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마음이 편해지고 있습니다. 예. 저한테 사업하자는 제안도 많고, 그 했으면 아마 다 망했을 텐데. 다행이네요. 네. 제가 이거 이제 메타버스 이야기를 처음 우리가 했던 때는 한 20년 전쯤인 것 같아요. 20년 전쯤에. 2003년도에 이제 세컨 라이프라는 게 나오면서 사람들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졌던 시기가 있었고. 맞습니다. 우리도 한 10년 정도 사람들이 메타버스 이야기 그 당시에 했었습니다. 했는데 한 10년이 지나고 나서는 사람들이 더 이상 메타버스 이야기 안 하다가 또 한 10년이 지나서 다시 메타버스 이야기를 꽤 했죠. 그래서 이제 뭐 원래 초만 하더라도 갑자기 메타버스 기운이 빠지니까 언론에서도 뭐 국내외 할 거 없이 다 언론에서 메타버스가 굉장히 힘든 시기를 맞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기사들이 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많은 기술들이 그렇겠지만 꽤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기술이면서도 이 상승 하강이 굉장히 많았다. 예, 근데 기술 그 자체는 뭐 그 자리에 있는데 사람들의 관심이 많았다가 지금 사라지는 그런 순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실리콘밸리에서도 최근에 이 다시 겨울이 아닌가, 좀 혹독한 겨울을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겨울일까? 언제는 봄이었던 적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보게 됩니다. 겨울인가 꽃샘추위인가?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될까? 저도 사실은 좀 궁금했어요. 궁금해서 요즘은 다 또 챗 GPT한테 물어보는 게 또 유행이라서. 그렇죠. 저도 물어봤습니다. 예.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대답을 챗 GPT가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어떤 답변인가요? 걱정할 거 없다. 이 시기에 준비를 잘하는 게 더 중요하다. 라는 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사실 조금 어려움은 있다. 예, 어려움이 있죠. 사실 이제 왜냐하면 아직 우리가 일상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수준이 안 됐는데 사람들의 눈높이가 갑자기 너무 높아진 거죠. 사람들이 드라마나 영화를 너무 많이 보고 또 그런 미래를 막 부추기는 또 분들이 또 있고 또 그래야 또 그 분야가 또 시장이 형성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서 펀딩이 또 가능해지고 그래서 이제 그쪽 분야에 관심들이 한동안 많아졌는데 사람들이 또 멍청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현실을 빨리 깨닫게 되는 거죠. 지금 이게 크게 돈 되는 시장이 오려면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이제 냉정하게 현재 기술 수준을 좀 이해를 하고 뭘 준비해야 되는지 좀 냉정하게 생각할 시기로 이제 접어들었다. 그래서 이쪽 분야의 거품을 많이 이제 만들던 분들이
챗 GPT로 많이 빠져나가고 그쪽에서 거품을 만들고 계시고 예, 그쪽이 지금 예. 굉장히 이제 커지고 있는 버블 메이커분들이 지금 예, 그렇죠. 오히려 좀 이득일 수 있겠네요. 메타 예, 그렇습니다. 쪽이. 그래서 메타버스 쪽은 좀 조용한 예. 분위기 속에서 이제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유심히 보시면 지금 챗 GPT가 미래라고 막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상당 부분이 1년 전에는 메타버스가 미래라고 이야기하시던 분들일 거예요. 그분들은 좀 미래라고 얘기하는 전문가분들이시죠, 보통. 그렇죠. 미래 예. 전문가들. 미래 전문가들. 예, 계십니다. 메타버스 전문가도 아니고 예. 인공지능 전문가도 아니고 예, 모든 미래에 대해서 예, 관심이 주로 있는 미래 분들. 전문가. 예. 아, 예,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빠져나가고 나서 예. 이 분야가 뭘 해야 되는지를 이제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기가 된 것 같고요. 그럼 너무 좋은 게 오히려 예, 이 상황에서는 굉장히 현실적인 메타버스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이 기회에 그동안 뭐가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가 놓치고 있었는지를 예.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허. 그래서 지난 한 2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좀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 네.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전개될지 생각하는데 좀 도움을 줄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메타버스가 사람들한테 왜 관심을 끌었느냐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돈도 되더라. 놀았는데 돈도 되더라. 그렇죠, 그렇죠. 그거거든요. 뭐 좀 참신한 부분도 있었고 네. 그리고 약간 저는 약간 이미 있던 것들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있긴 그렇죠. 했었고 예. 원래 있던 것들인데 코로나 시기에 사람들이 심심하던 사람들이 특히 이제 그렇죠. 심심하던 10대들이 재미있는 거리를 잘 발굴을 예, 해냈고 예. 동시에 이제 재미있는 거리를 가지고 놀면서도 경제적인 가치도 만들 수 있다는 경험을 한 거. 현실이 또 연결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네. 원래 현실이 연결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네. 그래서 이제 관심들이 생겼고 결국은 이게 이제 시작이 게임이었고 게임이 시작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메타버스가 일반 사람들한테 쓰여지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또 게임이 가지고 있기도 하기 그렇죠. 때문에 게임에서 시작한 거죠. 예. 그게 이제 게임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게임하는 사람들은 야, 이게 게임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많이 부각하기도 하고 또 저처럼 뭐 가상정강 현실 하는 사람들은 또 한 20년 전에 이런 경험을 한 10년 또 했기 때문에 가상정강 현실 관점에서 또 메타버스를 해석하기도 하고 또 이제 이 아바타가 또 이쪽에서는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바타 관점에서 메타버스를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여기에 인프라 관점에서 웹3의 속성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또 웹3의 관점에서 메타버스를 해석하기도 하고 이게 가상자산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가상자산 관점에서 메타버스를 또 해석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메타버스에 대한 해석은 엄청나게 많은데 맞아요. 도대체 이게 메타버스의 실체가 뭔가 사람들이 들으면 들을수록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이게 명확히 정의되기 전에 시대가 좀 끝났어요. 그렇죠. 아쉬운 게 정의하기 전에 끝나버렸어 네. 시대가.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정리할 시기가 된 거죠. 오히려 정리를 좀 새롭게 정리할 이 필요가 있다. 파도가 지나가고 나니까 예. 이때 좀 차분하게 좀 정리해보자.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메타버스라는 그 코끼리가 있었다면 그 코끼리의 가치를 제대로 못 본 거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꼬리 만지면서 코끼리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다리 만지면서 어떤 사람은 코 만지면서 어떤 사람은 귀 만지면서 코끼리 이야기하다 보니까 네. 틀린 건 아닌데 음. 이게 도대체 코끼리의 실체가 안 보이는 문제가 그렇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총체적으로 보는 이제 시각을 지금부터는 좀 가지고 메타버스를 이해해야 메타버스가 우리 일상으로 오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좋습니다. 네. 왜 우리가 메타버스가 1년, 2년 사이에 갑자기 사라졌는가? 이제 메타버스의 무슨 속성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가?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이 논의가 사실은 처음 있었던 건 아니고 예. 이미 20년 전에도 이런 비슷한 논의들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이게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뭐 우리가 가진 하드웨어의 성능이라든지 뭐 컨텐츠의 품질이라든지 또 사람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그때는 빛을 못 발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전문가들이 많은 논의들을 했고 정리한 자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료를 좀 찬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어쨌거나 아이디어는 좋은데 네. 사실 꿈 같은 얘기니까 네. 뭔가를 해보기도 전에 사실 끝나버리는 경우가 좀 있었겠죠. 그렇죠. 뭐 아예 모르니까. 그때도 사람들이
메타버스는 무엇인가? 메타버스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미래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논의들을 했다는 거죠. 그것만 하다 끝나버렸어요. 예. 근데 그때 논의들 우리가 지금 다시 들여다본다면 지금하고 뭐가 문제가 다른 지점에서 생겼는지 또 그때 관점이 얼마나 또 의미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또 하드웨어가 따라왔는지. 그렇죠. 뭐 이런 것도 알 수 있고요. 예.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메타버스를 어떻게 정의했는지를 들여다보면 현실과 가상의 융합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그냥 단순히 현실과 가상의 융합이 아니고 어떤 현실과 어떤 가상이 융합했을 때 새로운 가치가 생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때는 어떻게 정의했냐 그러면 현실과 연결된 가상과 가상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현실. 요 현실과 가상. 그러니까 따로따로 현실과 가상 융합이 아니고 이미 가상에서 만들어낸 정보를 현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상. 그래서 이 가상과 현실은 이미 연결돼 있고 현실 정보를 가상에 가져가서 다양한 예측을 해볼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걸 시뮬레이션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가상과 현실인데 지금 가상을 가져와서 정강시킨 현실. 그래서 현실과 가상이 연결돼 있다는 점이 하나가 있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연결이 단순한 연결이 아니고 가상의 결과물을 가져와서 정강시키는 현실과 현실의 정보를 가져가서 시뮬레이션하는 가상의 융합이라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인데 우리는 이 핵심을 지난 2년간 별로 고민 안 했다는 게 가장 큰 실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실책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 원문에 대한 오독 우리가 이제 어떤 원문을 읽을 때는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마음이 급하면 원문이 눈에 안 들어오죠. 그쵸. 그림만 보이는 그림만 보이는데 그 그림을 임의로 해석하면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용법을 좀 읽어보고 약을 써야 되는데 그렇죠. 급하니까 그냥 약부터 먹은 겁니다. 약을 보고 상상을 한 거죠. 이 약이 좋을 거야. 이 약이 어떤 약일 거야. 무슨 약인지는 몰라요. 모르는데 이 약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진통제인 줄 알고 먹은 설사약이고. 그렇죠. 이게 지금 그런 문제가 여기서 생겼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오독 사례가 여기에서 생겼는데 이 문건에 보면 어떻게 적혀 있냐 그러면 이 현실과 가상의 융합으로 만들어지는 메타버스는 중요한 4가지 속성이 있다. 이제 요소가 있다. 컴포넌트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컴포넌트라고 하면 그 요소가 다 골고루 잘 활용이 돼야 가치가 생기는 건데 거기에는 분명히 컴포넌트가 4가지 컴포넌트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림을 보고 4가지 종류가 있다 이렇게 번역을 잘못했어요. 4가지 종류의 메타버스가 존재한다. 예. 이것도 메타버스. 메타버스에는 4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 예. 이 4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으면 여러분 2의 4승계 하면 16가지의 종류가 있을 수가 있죠. 그렇죠. 16가지의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고민 안 하고 눈에 보이는 4가지 요소를 4가지 종류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16가지 중에 4가지만 생각을 했는데 저 4가지가 더 중요한 거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데 쓰였다는 거죠. 그래서 저 4가지가 뭐냐 하면 정강현실, 라이프 로깅, 미러월드, 가상세계 뭐 이런 것들인데 저 문건에는 저런 4가지 요소들이 어떻게 결합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가상세계에서 만들어진 정보를 정강현실과 결합해서 어떻게 쓰느냐. 또 정강현실에서의 정보를 미러월드에 가져가서 거울세계에 가져가서 어떻게 활용하느냐. 거울세계에서 만들어진 결과물들을 라이프 로깅에서는 어떻게 활용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융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걸 고민하기 이전에 4가지 종류가 있다 그러니까 기존에 저처럼 4가지 중에 하나를 하던 정강현실 하는 사람은 너무 좋은 거죠. 제가 바빴던 이유입니다. 저보고 이제 갑자기 메타버스 전문가니까 메타버스에 대해서 뭔가 자꾸 묻게 되는 저 정강현실, 라이프 로깅, 가상세계, 미러세계 저런 것들은 메타버스의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메타버스 전체가 아니라 일부라는 거죠. 그래서 예. 지금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코끼리의 일부를 만지면서 메타버스를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된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이 또 굉장히 또 많아지기도 했고. 네. 예. 심지어 정부에서는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네. 돈도 저 네 군데만 쓰는 아.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한 거죠. 거기 속하지 않는데 실제 메타버스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들은 좀 외면당한 부분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 지금 새로운 가치는 융합에서 나온다고 했고 현실과 가상이 융합에서 나온다. 저 네 가지 컴포넌트의 융합을 생각을 해야지 되고 저 당시에 문건에 보면 저 융합을 어떻게 할 건지도 잘 정리가 돼 있는데 우리는 그 뒤쪽을 안 읽었어요. 그렇군요. 첫 페이지에 나오는 그림만 보고 메타버스는 네 가지 종류가 있다 이렇게 오독하면서 길을 잃었다고 볼 수 있죠. 왜 길을 잃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해주신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네. 이제 우리가 겨울 같은 시기를 맞고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이런 문제점들을 되짚어 볼 시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네.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비판들은 뭐 국내에서만 있었던 건 아니고 뭐 해외에서도 꽤 많이 있었어요. 이제 이 분야에 굉장히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존 카막 같은 사람들은 메타가 메타버스를 주도했는데 거기에 CTO 역할을 하던 분조차도 지금 이 분야가 길을 잃은 게 아닌가. 지금 이제 메타가 추구하는 방향도 너무 과도한 욕심을 내는 것 같고 또 메타버스를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도 메타버스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동안 지적을 해왔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메타버스 분야를 주도하던 메타의 주가도 폭락을 하게 되고 사람들이 이 현상에 대해서 많은 비판들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많은 비판들을 또 메타는 또 수용도 일부 했거나 또 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크 저커버그도 사람들이 하는 비판들 수용하면서 우리가 그 비판들을 효과적으로 좀 대응을 해 나가는데 이거는 하나의 생태계이기 때문에 한 회사가 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서 여러 회사가 같이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또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굉장히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기도 하죠. 예. 네. 그래서 지금 이 분야에 있던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를 고민하게 되는데 최근 소식으로는 예. 원래 들어와서 이제 이 분야에 있던 많은 분들이 회사를 떠나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이게 메타버스가 망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걱정들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주요 전문가들이 좀 많이 빠지는 상황이군요. 네. 그래서 지금 메타버스 관련되는 연구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사를 떠나고 있는데 근데 과연 이게 메타버스의 문제였을까를 생각해 보면 또 다른 측면에서도 우리가 들여다볼 이슈들이 좀 있긴 한 것 같아요. 예. 어떤 거냐 그러면 지금 최근에 뭐 각 회사마다 수만 명의 엔지니어들을 포함하는 직원들이 회사를 떠나고 있는데 예. 이 현상을 보면 이게 메타버스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코로나 시기가 이제 종료돼 가는 시점에서 그동안 굉장히 급격하게 팽창했던 회사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에 있는 게 아닌가를 생각해 그렇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정상화되는 과정인데 이제 우연히 시기가 메타버스에 약간 그렇습니다. 이 암흑기와 맞물렸다. 예, 그래서 예. 좀 과도한 해석을 우리 좀 자제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 메타버스가 거품이다. 그래서 어디에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메타버스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데 우리가 그걸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활용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 그 와중에 또 최근에는 또 GPT가 등장을 해서 그렇죠. 사람들의 관심이 GPT로 쏠리면서 네. 메타버스가 외면당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 속성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메타버스의 속성을 잘 들여다보면 지금까지 메타버스가 못 풀었던 숙제를 사실은 GPT가 풀어줄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도구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메타버스는 날개를 다는 시기로 간다. 저는 거꾸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완전 동떨어진 기술이 아니다 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협력 기술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시기를 같이 가야 된다. 예,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GPT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왜 그러냐 하면 이 GPT가 할 수 있는 게 이게 생성 AI, 제너러티브 AI라고 그러는데 예.
인공지능을 통해서 사람들이 만들고자 하는 컨텐츠를 좀 더 쉽게 직관적으로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됐죠. 그렇죠. 근데 지금 메타버스에서 그동안 못했던 숙제가 뭐냐 하면 메타버스의 핵심 속성은 돈을 만들어내는 공간인데 돈을 만들어내는 그 공간에는 사람들이 새로운 컨텐츠를 쉽게 만들어내는 데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냈던 많은 메타버스 플랫폼, 소위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저작 도구가 포함되지 않은 채 가상 공간만 열심히 만들었다는 거죠. 예. 아까 4가지 속성을 이야기했는데 속성 중에 하나가 가상 세계인데 가상 세계까지도 못 가고 가상 공간만 열심히 만드는데 우리가 그동안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거기에서 가상 공간에 가서 보면 사실 보기만 하면 할 일이 없는 거죠. 실제 일을 해야 경제적인 가치가 만들어지는데 그렇죠. 일하는 도구가 있어야지 되는 거죠. 삽질을 하려도 삽이 있어야 되는데 가상 세계에는 삽이 안 주어져 있어. 그냥 뭐 폴리곤 쌓는 거에 집중한 것 같아요. 네. 네, 3D 모델링을 하고 네. 만들고 로그인해서 돌아다니고 그렇죠. 딱 그것만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뭐 게임 측면에서는 이미 10년 전에 하던 건데 그렇죠. 근데 이게 왜 도대체 메타버스냐? 예. 이 의문이 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거품이다 라는 얘기 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있고. 예. 그래서 지금 막상 뭐 우리 지자체나 정부에서 수백억을 들여서 각 지자체 플랫폼들을 만들었지만 지금 거기 사람들 보면 수십 명에서 수백 명밖에 없어요. 그렇죠. 대부분이 고스트타운, 네. 귀신 나오는 가상 공간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 고스트타운이 됐는가? 가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 할 수 있는 도구가 없기 때문에. 들어갈 이유가 없죠. 없죠. 들어갈 이유나 목적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러면 내가 할 일도 없고, 내가 굳이 어렵게 일을 하더라도 그걸 봐주는 사람도 없고, 봐주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는 사줄 사람은 더더군다나 없다는 그렇죠. 이야기죠. 그러면 경제적인 시스템이 안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메타버스가 제대로 동작할 수가 없게 되는 문제가 있는데, 챗 GPT를 포함해서 GPT가 아주 직관적으로 사람들이 필요한 일들을 대신해 줄 수 있다. 컨텐츠를 만들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컨텐츠를 재미있게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경험이나 사람들의 능력이 포함되면 이 메타버스가 다시 중요한 플랫폼으로 부각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만들었던 분이 최근에 지금 이 메타버스가 하이퍼라고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품이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런 세상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하이퍼긴 한데 기술은 그 사이클을 따라가지 않는다. 기술은 천천히 발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하이퍼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기술을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면 된다. 예. 그리고 메타버스를 지금 메타가 꿈꾸는 것처럼 한꺼번에 모든 걸 다 이루려고 하면 그 시기는 점점 더 늦어지기 때문에 시작은 작은 것부터 해도 좋다. 그래서 지금 메타버스 지금 메타가 꿈꾸는 메타버스가 그럼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여기는 진짜 우리 일상에서 가상을 활용할 수 있는 가상과 현실이 구분 안 되는 그런 가상 세계를 메타버스라고 부르고 이제 구현을 하려고 했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당장 뭐가 필요해지느냐? 제가 쓰고 있는 것처럼 이런 안경형 디스플레이가 필요해져요. 안경을 쓰면 이 물리적인 세상에 가상 세계가 오게 만드는 거고 세계만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사람들도 같이 세계이기 때문에 같이 와야지 되는 거죠. 공간만 결합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도 아바타로 통해서 제가 있는 이 공간으로 같이 이동해 와야 되는데 그 기술들이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렇죠. 나처럼 닮은 아바타를 어떻게 만들 거냐에서 시작해서 내가 원하는 내 모습으로 내 형태를 어떻게 바꿀 거냐, 또 그 아바타를 내가 어떻게 직관적으로 컨트롤할 거냐, 뭐 이런 문제들도 있고, 뭐 저작 도구도 있고, 안경도 수준이 높아져야 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메타버스가 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2015년도에 마크 저커버그가 10년 이내에 우리가 안경을 쓰고 현실 공간에서 가상을 경험하게 만들겠다고 선언했지만 그 10년이 2025년인데 얼마 안 남았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급해지는 겁니다. 마크 저커버그가.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여러 가지 현상들 이제 포함해서 주주들도 말리고 있죠. 너무 거기에 돈 많이 쓰지 마라.
왜냐하면 꽤 많은 돈을 썼어요. 10 빌리언 달러. 이게 얼마냐? 감도 잘 안 오죠? 우리 돈으로 하면 지금 한 13조쯤 됩니다. 13조면 우리나라 전체 R&D 비용이 한 30조쯤 되는데 와. 한 회사가 한 주제에 1년 동안 12조, 13조 원을 쓴다. 굉장히 많은 돈을 메타버스를 만들기 위해서 쓰고 있는데 이게 처음 쓴 게 아니라 벌써 한 3년째 쓰고 있어요. 매년 한 10 빌리언 달러 이상 써왔습니다. 그러니까 누적하면 꽤 큰 돈을 그쵸. 쓴 거죠. 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는 아직 그 메타버스가 완벽한 메타버스가 되기에는 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크 저커버그도 2025년이 아니라 아마 2030년쯤 돼야 자기들이 꿈꾸는 세계가 될 것 같다. 약간 후퇴하는 이야기를 최근에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게 뭐 성과가 충분히 나온다면은 네. 사실 그만큼 들인 비용만큼의 뭔가 좀 여러 가지 감동이나 뭐 그런 게 있을 텐데 그만한 성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게 있겠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이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만든 사람들이 지금은 속도 조절을 할 때가 됐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많은 것들을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좀 천천히 차분하게 한 단계 한 단계씩 우리가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사실은 되게 오래전부터 해오셨던 거고. 예, 저는 뭐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 뭐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뭐 새로운 이야기는 아닌데 저처럼 기술을 오랫동안 한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한 사람들의 약점은 기술의 한계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아직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예, 그래서 자신 있게 된다는 이야기를 가능하면 안 하는 편인데 기술을 잘 모르는 사람들일수록 이 눈높이가 영화를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너무 많이 높아져 있어서 네. 상상하는 게 금방금방 될 줄 아는데 너무 쉽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는 걸 이제 사람들이 깨달았으면 좋겠고 맞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면 이 분야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건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고민도 하고 또 예측도 하고 또 노력도 하고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어떤 측면에서 보면 뭐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기도 할 것 같아요. 예. 그동안 과도한 관심을 받았던 메타버스가 사람들의 관심에서 조금 멀어져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메타버스가 안 올 미래인가 하면 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이제 이 우리가 만들어내는 디지털 정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디지털 정보를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메타버스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컴퓨터를 앉아서 쓰는 퍼스널 컴퓨터 시대에도 데이터 양은 우리가 앉아서 만들 수 있는 정보에 제한이 걸렸었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이 등장을 하고 우리는 걸어다니면서 컴퓨팅 자원에 접근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많은 컴퓨팅 디바이스들이 우리 환경에 알게 모르게 지금 스며들어 있다는 거죠. 예. 이런 정보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금 가상의 공간에서 쌓이고 있는데 우리는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의 관점에서 이 메타버스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간단한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모두 알고 있었지만, 네. 근데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우리가 좀 이걸 기회를 바탕으로 나가야 되는 또 시기가 왔었었고, 네. 근데 이제 이게 방향이 잘못됐다라는 걸 알아도 뭐 그 말이 안 먹히는 시기가 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 우리가 제대로 된 목적지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가는 방향이 잘못됐다라는 걸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네. 여기서 이걸 모르면은 영원히 목적지를 못 찾습니다. 네,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지금 그거를 지금 안 상태다, 네. 안 시기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볼수 이제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지금 우리가 오늘 잠깐 살펴봤는데, 그렇죠. 이제 그 문제점을 잘 극복한다면 메타버스가 일상에서 활용될 수 있는 시기가 조금은 당겨질 수가 있을 거고, 여전히 그 문제를 우리가 간과하고 엉뚱한 데서 삽질을 하게 되면 그 시간이 더 늦어지거나
오는 게 힘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니까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전히 또 3D 폴리곤만 쌓고 있으면은 그렇습니다. 아무도 안 쓸 거예요. 예. 네, 실제 저희 거대한 플랫폼들도 사용자가 거의 없어진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네. 예.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그 이야기했던 이 메타버스의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네. 메타버스는 현실과 가상의 융합이고, 예. 이 가상은 그냥 가상이 아니라 현실의 정보를 모아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가상인 거고, 네. 또 현실은 이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가져와서 정강해서 활용할 수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두 가지 속성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GPT가 그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만들어내는, 또 우리가 아니라 이 환경이 만들어내는 많은 데이터들을 가상에 쌓아놓기만 그동안 했었는데, 그 쌓여져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컨텐츠나 인포메이션, 날리지로 바꿔내는 게 GPT라는 거죠. 그렇죠. 이 GPT가 사람들이 훨씬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컨텐츠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컨텐츠를 어디에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문제가 남는데, 그 플랫폼, 저 GPT가 만들어내는 컨텐츠를 우리가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의 메타버스가 등장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유용하게 메타버스가 우리 일상으로 오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예. 많은 사람들이 6월 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6월은 장미의 계절이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 장미를 들고 나타나는 멋진 기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기사가 누구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사, 애플이죠. 사람들이 왜 애플을 기다리고 있느냐? 애플이 6월 달에 이 가상정강현실을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는 안경형 디스플레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AR 글래스가 나오나요? 아마 AR 글래스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기 때문에 예. 아마 가상 세계를 먼저 경험할 수 있는 안경을 이제 이번에 소개를 하고, 아마 향후 몇 년 사이에 이제 AR을 체험할 수 있는 글래스도 소개할 텐데. 그럼 일단 VR이 먼저. 그렇죠. 예. VR을 먼저 할 텐데, 우리가 VR이 된다는 이야기는 현실로 올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로 갔다는 이야기고, 사람들이 특별히 VR 글래스를 애플이 만들기를 기다리는 이유는 사람들이 그동안 만들어서 경험했던 이전 그 제품에서 느꼈던 불만, 이거를 혹시 애플이 조금 개선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실망감을 예. 해소해 줄 수 있는 기업은 아마도 A사다. 예,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 또 우리의 기대를 잘 충족시켜줬던 기업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기술이 일상으로 들어오게 되는 여러 가지 단계를 이야기할 때, 언제 사람들이 100만 명이 쓰느냐, 언제 1000만 명이 쓰느냐, 언제 1억 명이 쓰느냐, 언제 10억 명이 쓰느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그 예측 모델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예. 이 가상현실 안경은 이미 M사가 만든 제품이 1년 사이에 1000만 대가 팔렸습니다. 그래서 1000만 대가 팔렸다는 이야기는 고객이 한 1000만 명이 생겼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다양한 실험을 해볼 수 있는 플랫폼이 구축됐다는 뜻이기도 한데, 그게 빠른 속도로 2천만 명, 3천만 명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데, 그 속도가 얼마나 빨리 증가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 기술이 일상으로 올 건가 말 건가를 판단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속도가 지금 예상만큼 빠르지 않고 리니어하게 1년에 한 1000만 명 정도 증가하는 수준이 될 거라고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어요. 가속도가 생각보다 가속도가 안 붙어요. 예, 안 붙네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기사가 A사가 아닐까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가속도를 내게 해줄 것이다. 네. 근데 이제 저 제품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 수준을 만족시킨다면 예. 메타버스가 조금 더 빠르게 진전이 될 수 있을 거고, 그렇지 않다면 이 속도대로 좀 천천히 아마 2030년까지 천천히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좋습니다. 어쨌거나 이 챗 GPT라는 이 플랫폼을 통해서 과거에 이제 아카이빙 위주의 정보들을 네. 사실은 이런 방식으로 쓴다고 하는 정보들이었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아카이브된 정보들을 토대로 뭐 소설을 쓴다던가 네.
뭐 시를 쓰고 뭐 가사를 쓰고. 네. 근데 이런 활용은 해본 적이 없단 말이죠. 그렇죠. 이거를 할 수 있게 해준 이 챗GPT. 네. 이게 굉장히 또 의미가 있고 예. 그리고 하드웨어적으로도 굉장한 도약의 시기가 온다. 네. 그럼 굉장히 희망이 또 있지 않나 싶습니다. 희망이 있죠. 예. 특히나 이제 챗 GPT 3.5는 텍스트 기반으로 우리가 정보를 주고받았는데 네. GPT-4가 되면서 이제 다양한 그 멀티 모달이라고 하는 다양한 모델리티를 소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도 받고 비디오도 받고 맞습니다. 뭐 이미지도 하고 네, 소리도 받고 예. 이제 이게 GPT-5가 이제 원래 다시 등장을 한다면 예. 여기는 훨씬 더 사람들이 쓰기 쉬운 형태로 이제 3차원 컨텐츠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는 플랫폼과 결합된다면 훨씬 더 메타버스에서 활용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우리가 살다가 궁금하면 점집을 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죠. 인터넷에 가면 지금까지 사람들이 구글 신한테 물어보라 그랬었어요. 최근에는 빙 신도 지금 등장을 했죠. 빙신. 네, 빙 신도 예. 등장을 했고 발음 조심해야 되는데. 예, GPT가 예. 등장하면 유사한 많은 점집들이 메타버스에 등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람들이 거기 가서 자기가 궁금했던 것들을 물어보고 음. 사람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을 담아서 사람들한테 주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메타버스도 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군요. 생각을 합니다. 예, 좋습니다. 이 아이디어가 처음 등장한 90년대에서부터 우리가 데스크탑 환경에서 PC를 책상 위에 놓고 가상세계를 경험하던 2000년대 그리고 지금 스마트폰을 통해서 가상세계를 경험하고 있는 2020년대 벌써 한 20년 간격이 있었는데 예. 그 다음에 이 안경을 기반으로 가상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 도달할 건가. 아마 일상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쓰는 시기가 아마 2025년에서 2030년 사이쯤이라고 한다면 그 시기가 빠르면 2025년, 천천히 와도 2030년쯤 되면 우리가 일상에서 안경을 쓰고 다양한 경험을 하는 시기로 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뭐 상용화 단계는 아니고 네. 뭐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시지만 정말 가정의 필수품인 형태는 아니죠. 예. 그래서 이제 예. 각 가정에 집에 TV가 한 대씩 있는 것처럼 각 가정의 TV 대신에 누구나 안경을 하나씩 들고 있는 시대로 갈 수 있느냐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향후에 네. 한 10년 사이에 일어날 큰 사회적인 변화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갑자기 또 제가 막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이게 예. 시기가 금방 오는 거냐 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 메타버스는 굉장히 융복합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현실과 가상을 연결시킬 수 있는 인프라도 필요하고 예. 또 이런 정보들을 모아서 새로운 정보로 가공해내는 그 플랫폼도 필요하고 또 이런 플랫폼에서 만들어지는 컨텐츠를 개인적으로 소화해내기 위해서는 그 개인을 대신해서 경험할 수 있는 아바타를 얼마나 잘 만들어낼 수 있느냐도 있고 또 개인은 아바타를 통해서 가상을 경험하는데 이 아바타를 통해서 다양한 가상 공간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안경형 디스플레이가 필요한데 이 안경형 디스플레이가 얼마나 앞으로 잘 만들어질 건가.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안경을 쓰고 내가 가상 공간에 가서 단순히 일방적인 경험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컨텐츠를 만들어서 기여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저작 도구를 얼마나 잘 만들어낼 건가 뭐 이런 것들도 이슈가 있을 수가 있고 예. 그래서 만들어낸 이 경험치가 경제적인 가치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 경제적인 가치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경제 시스템이 지속 가능해야 되고 예. 그리고 내가 한 특정 사회에서 만든 플랫폼에서 만든 이 가상세계가 거기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공간에 있는 아바타들이 와서 경험할 수도 있고 내 아바타가 다른 메타버스를 가서 경험할 수도 있게 하는 이런 호환성이 있는 서로 연동되는 가상세계 뭐 이런 것들도 만들어내야 됩니다. 예. 이 많은 것들이 다 연동돼야 되는데 아직은 갈 길들이 멀기 때문에 사람들이 2030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어떤 참신한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어떤 하드웨어적인 기술의 발전도 당연히 같이 가야 된다. 네,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하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좀 걸릴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라는 말씀이시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당장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네. 그 수준이 우리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예, 예. 사실 VR 장비를 좀 써봤는데 초기부터 그때랑 비교해 보면 사실 지금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기술들도 많이 나왔고, 많이 발전했죠. 예, 네. 이게 뭐 인공지능하고도 결합을 하기도 하고, 어떤 센서 장비랑도 결합을 하기도 하고, 네. 굉장히 또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뭐 인터페이스도 굉장히 발전을 했어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체감을 하지만 사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메타버스 자체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걸로는 사실 메타버스라고 보긴 좀 어려운 부분도 있겠죠, 당연히. 네. 예, 오히려 아쉬워요. 이 붐이 너무 빨리 왔다 보니까 사람들이 실망이 너무 빨랐어 또. 네. 그렇지만 저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너무 빨리 와서 이게 지속됐으면 오히려 사회적인 재앙이 되지 않았을까. 아, 오히려 그냥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 빨리 맞고서 네. 정신 차렸으니까 네. 재앙되기 전에 우리는 정말 옳은 방향으로 가겠다. 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같은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문화라는 걸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공유하는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메타버스는 시간의 한계, 공간의 한계도 없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돈을 보고 모여 있는 공간이라는 거죠. 짧은 시간에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여기에는 공유할 만한 가치도 없고 우리가 문화라고 부를 만한 것들도 아직 갖춰지지 않은 상태이고 제도도 없고 규범도 없고 법도 없는 무법천지인 거죠. 알맹이가 없이 네. 만드는 사람들만 있었던, 그렇죠. 껍질을 만드는. 돈을 보고 모인 사람들만 그러니까요. 있던 예. 세계였기 때문에 진짜 이게 진짜 메타버스네요. 그렇죠. 메스버스가 될 네, 뻔했죠. 알맹이가 없이 네. 진정한 가상 세계. 예. 지금 헬이 될 뻔도 했었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이런 기술들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볼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고 예. 우리는 그 사람들의 능력을 확장하는 도구로서 기술들을 그동안 개발해 왔는데 네. 이 메타버스도 단순히 돈 버는 도구로서만이 아니고 우리 사람들의 능력, 우리 사회의 능력을 확장하는 도구로서 또는 플랫폼으로서의 메타버스를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는 이런 메타버스를 뭐 기술 중심이나 경제 중심보다는 사람 중심으로 메타버스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나서 자기 영향력을 확대해 왔는데 이 메타버스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고 내가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는 플랫폼으로서 쓰여질 수 있게. 그래서 이게 뭐 조금 더 사람들이 즐겁게 사는데 또 자기 능력을 좀 더 잘 발휘하는데 유익한 도구로서의 메타버스가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예. 하게 되고 우리 그런 생각들을 좀 공유하는 시간으로 이 휴지기를 활용을 하면 좋겠고 저 같은 기술하는 사람들은 이 시간에 그동안 부족했던 기술들을 빨리 메꾸는 시간으로 활용을 해야 사람들이 다시 이 메타버스에 관심을 가졌을 때 제대로 경험하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네.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을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럼 사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하는지는 사실 조금 감이 안 오는 부분도 있긴 한 것 같아요. 근데 각자 할 일이 있는 거죠. 예. 지금 이제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이 많은 기술들 또 사회 제도 시스템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야지만 메타버스가 제대로 동작을 하게 되는 건데 메타버스에 대한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메타버스의 요소 기술들을 잘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걸 운용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걸 하나의 새로운 사회로 보고 뭐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학생들이다 보니까 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학생들이 일단 메타버스라는 이름을 떼고 네. 관련된 기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말씀하신 VR도 있고 AR 글래스도 네. 있고 뭐 하드웨어, 센서 기술들, 뭐 소프트웨어 기술들, 뭐 플랫폼들들, 뭐 인터페이스 기술도 있고 네. 이런 것들을 조금 관심 있는 것들을 조금 나열을 해보고 네. 어떤 특정 분야를 잡아서 조금 전문성을 갖춰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네. 다른 요소들과의 약간 연계를 고려하면서 성장을 해 나가면은 네. 이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결국은 메타버스의 시대를 정말 네. 제대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보충을 하면 예. 이 메타버스라는 이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의 기술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경험해야 될 지금 현재 이 강연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면서 반드시 만나게 될 미래인데 예. 이 기술은 또는 여기에 들어가는 많은 기술들도 중요하지만 몇 개의 요소 기술들로 막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기술, 사회, 제도, 시스템, 법률 이런 복합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술 관점이 아니라 내가 만나야 될 미래의 관점에서 메타버스를 이해한다면, 현실과 가상의 융합이라는 관점에서 미래를 이해한다면, 이런 현실과 가상이 융합되고 일상에서 활용되는 이 미래에는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건가를 생각해 보시는 게 좀 더 추상적이지만 유익할 것 같고, 이런 그냥 우리가 아날로그 세상, 이 물리적인 세상에서 뭘 할 건지가 아니고, 이 물리적인 세상이 디지털 세상과 결합이 되고, 여기에는 우리가 만들어낸 많은 디지털 정보들이 내가 원할 때 원하는 형태로 쓰여질 수 있는 미래가 온다면 그때 필요한 어떤 기술들이 내가 하면 잘할 수 있는 것들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게 훨씬 더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교수님께서 지금 중학교 한 2학년 정도 돌아간다. 네. 뭘 하시겠습니까? 열심히 상상을 하고 네. 새로운 경험을 꿈꾸고 경험을 해보겠어요. 그러면은 뭐 이런 영상을 보면서 네. 카이스트의 교수님들 연구실을 두드리고, 네, 내가 살아야 될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오늘 풀어야 될 수학 문제도 중요하지만 내가 살아야 되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나는 그 미래를 어떻게 살고 있을까? 어떻게 살고 싶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게 내가 해야 되는 수학 문제보다도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고, 또 수학 문제를 잘 푸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업보다도 좀 사색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군요. 상상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사색을 또 네. 하다가 상상을 하고, 네. 좀 약간 좀 잠을 자기도 하고. 네. 예, 그렇군요. 네, 어쨌거나 우리가 뭐 굉장히 미래 기술 트렌드에 대해서 뭐 긍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네. 지금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미래 기술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연모를 좀 엿볼 수 있는 좀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메타버스라는 이 개념도 사실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냐라는 질문을 아직도 하고 계신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네. 예. 그런 학생분들께 좀 도움이 되는 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면 요 영상을 보고 계신 학생들에게 좀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있으시다면.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될 미래, 네. 특히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미래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미래하고는 좀 다를 수 있다. 이 미래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시고 그 준비를 지금부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미래는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미래를 살기보다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미래를 여러분들이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지 될 거고, 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단순히 돈 버는 도구로서가 아니고 우리 능력을 확장하는 도구로서, 우리 사회의 능력을 확장하는 도구로서 유용하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기술도 봐주시고 메타버스도 봐주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메타버스를 잘 활용하는 세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미래가 올 것 같아요. 네. 예, 왜냐면 우리가 아무리 상상을 해도 그 현실 기반의 상상을 넘어서는 미래가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한 없는 상상을 좀 하면서 컸으면 좋겠다. 네. 예, 상상의 크기는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음껏 상상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미래기술 트렌드, 또 오늘 굉장히 새로운 분야, 또 익숙하지만 잘 모르겠는 추상적인 분야 메타버스를 알아봤는데요. 네, 다음에 또 새로운 미래 기술 트렌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 커뮤니케이터 교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